지금부터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와 학교 교육이 손발을 잘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그려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그런 국정 철학 아래 학계 전문가나 학교 현장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교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방향은 어떠한 쪽으로 가야 하는지,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희 학교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학점제가 어떤 모양이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AM에서 N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배우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배울 것들을 계획하고 또 자기들이 배웠던 역량이나 학습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다시 프로젝트 수업으로 재구성되었는데, 모두가 배우는 시스템, 배운 만큼 성장하는 과정으로서의 고교 학점제라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갔을 때에 더 좋은 어떤 교육적 결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가 어떤 때는 상담가, 어떤 때는 가이드, 어떤 때는 리더, 어떤 때는 파실리테이터 같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이 필요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나 유관 기관에서는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준다든지 혹은 안목을 넓혀준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좋은 접점들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에 있어서 더 좀 밝은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제가 고교 학점제 관점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별무리 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 측면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 그리고 저의 의견을 조금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어떤 이게 대안적 교육 실험이라는 것을 넘어서 어떤 삶의 가치를 탐색하는 그런 문화적 활동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교육의 대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로서 대안 교육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그러니까 삶의 총체적 양식이 문화라면 어떤 이 대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다양성과 삶의 양식,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문화 이제 운동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서 대안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바람에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삶의 주체성인데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습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는 그런 힘을 길러주려고 합니다. 미래 교육 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미래의 핵심의 역량은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이 시도를 통하다 보면 능동성을 갖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주도권을 우리는 코칭 교사의 역할도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봐요. 맞춤형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때, 학생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죠. 이런 능동성을 갖추다 보면 아이들은 점점 배움은 모든 아이들마다 설계도가 모두 다 다르구나, 그리고 각자가 그 설계도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점차 진짜 해야 될 능력이 무엇일까에 집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미래학교에서 우리가 그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교사의 역할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어떤 교육을 제공할 때 교사의 역할은 정말 다양하게 나열할 수 있죠. 각 전문가로서 사실은 안목을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수업 디자인을 학습자 중심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전문성도 필요하죠. 결국 맞춤형 교육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결국 나를 바로 아는 과정을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아이들에게 잠재력을 끌어내게 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학교는 좀 더 그런 세분화된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학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설정하는 것, 그것도 자신의 삶에서 출발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열쇠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학습자 곁에 있는 어른이 어떤 역할을 하냐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들의 그 시행착오를 넌 안 돼, 잘못했어, 넌 아직 미숙해 라는 관점이 아니라 시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격려하는 일, 그리고 그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는 왜 이걸 선택했고 왜 이게 실패했는가 하는 성찰하는 힘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대화의 상대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과 만날 수 있고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또는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아이들의 삶의 맥락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교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교사가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NGO, NPO 성격을 가진 어떤 기관에서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이 어떻게 변화했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교실, 연극 무대를 포함한 실천적인 교육과 활동이 일어나는 삶의 공간이고요. 결국은 교육이라는 이 담론이나 내용들도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르쳐야 할 대상화되는 어떤 여러 가지 공간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한 부분으로 크게 이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갖게 됐고요. 교육의 대상은 청소년만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 교사와 항상 이런 식의 관계를 이렇게 만드는데 전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도 당사자이긴 하지만 지역사회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웃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감독도 배우도 그리고 관객 또한 참여의 주체로서 함께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공간, 이 지역사회인 거죠. 마을에서의 미래교육은 어때야 하나,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교육을 넘어서서 그들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지역사회, 곧 마을이라는 공간 전체에 청소년들과 이웃들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삶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거죠. 학습은 결국은 활동하고 움직이고 성찰하고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되게 중시하고요. 그 과정 전체 안에서 어세스먼트하고 관여시키고 질문하고 고려하고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움직일 때 실제적인 삶의 활동이 되고 경험이 되고 학습이 된다. 그 공간은 마을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고요. 지역사회에서 교육은 청소년의 삶에 기반한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진로를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활동을 하면 지금은 막 많은 게 바뀌지 않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사는 삶의 공간이 나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전략화해야 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정건희 박사의 이야기에 상당 부분을 동의를 하면서 두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덧붙이되 질문까지 하는 걸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교육의 공동체성 회복과 대안교육과의 협력에 대한 주제인데요. 발제자의 사례 발표에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빠져 있거든요. 공교육과의 관계 정립과 달달이 공교육과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했지? 했다면 어떤 전략을 갖고 했었을까? 그리고 그 군산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공교육의 공동체성 회복 전략과 실태는 어땠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을 자원과 학교 간의 교육 코디네이터 역할하는 이 전문가들을 자치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키워낼까?
그게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교육을 향한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협력 방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안교육 이왕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대안성으로부터 다양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거창하고 추상적이지만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협력 방안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두 주체가 균형 있고 또 같은 위상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할 텐데 제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먼 발치에서나마 또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때 이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가지고 있는 위상의 어떤 차이들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불균형적인 관계, 즉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뒤에서 해결하는 이런 차원의 어떤 관계 설정이 아니라, 즉 대안성을 넘어서 다양성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또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협력을 하려면 협력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도우려고 할까, 이런 기본 자세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9%의 우리의 공교육 현장이 1%의 소수자 교육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대안교육 기관들을 어떻게 도울까, 저는 이런 관점도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여기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사 수를 줄일 수밖에 없죠. 교사 수가 줄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 역량이 사라지는 거죠. 한국의 대안교육이 꿈의 학교나 혁신교육이나 수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소유라는 느낌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오히려 대안교육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게 교육 정책의 전환으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 보통 어떤 배움의 기회를 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게 묻는다면 LMS를 공유하거나 멘토링 플랫폼을 공유해서 그곳에서 원하는 듣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 그걸 함께 듣게 하고, 혹은 오프라인 플랫폼이 안 되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해서 학생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학생들이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고 그 지원 센터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받는다면, 사실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 사실 학습자의 시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N명의 학생에게 N개의 길을 확보할 수 있을까, 결국 대안교육기관이 시도하는 다양성, 그것이 법제화되는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좀 더 그 교육과정 자체가 기관이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가 법제화돼서 그것이 학교와 통합의 원리로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그런 시대가 확보된다면, 우리는 좀 더 학생에게 더 다양성의 교육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학교 안과 밖의 구분이 아니라 통합의 원리로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게 정상인가? 그럼 거꾸로 청소년 시설이나 기관에서 아니면 대안교육 기관에서 열심히 하면은 어떤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학교의 교사들이나 담당자들이 거기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걸 내가 대신 해줄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경험이 있었나? 이 대안교육 혹은 이 대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 저도 참여하면서 보니까 대안의 의미가 뭔가 더 다양한 아이들한테 더 맞춤형으로 뭔가 학습과 교육의 기회를 이제 주는 건데,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학력이 미인정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고민도 조금 필요한 지점이다. 특히 시행령 이제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이제 완비가 되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또는 학습 과목 선택권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선택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제가 나중에 생각한 거는 대안교육이라는 것은 공교육을 포함한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한교육 포럼이 나온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역 사회 내에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두고 공교육을 포함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 포럼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